안녕하세요. 유익한 임신 육아 정보 메모하면서 알려드리는 메모맘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영상들 굳이 더 안 찾아보셔도 이 영상만 보시면 임신 기간 어떻게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고 또 어떤 영양제는 주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만 최소 50개 이상은 정독하고 여러 육아 서적들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특히 이번 자료조사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던 게 이게 자료마다 이 영양제를 먹어라, 저 영양제를 먹어라, 말도 조금씩 다르고 또 같은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권하는 영양도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 이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일 안전하고 검증된 영양제 복용 방식은 뭘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자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료조사 하면서 이미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저조차도 이렇게 헷갈린데 처음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임산부 영양제를 어디까지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복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온갖 곳에서 추천하는 임산부 영양제들 다 드시면 아마 여러분의 통장은 금방 통장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장 가성비 있게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임산부 영양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특히 영상 후반부에 어떤 영양제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영양제를 복용했었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걸 조사하고 정리할 때 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거든요. 임산부 영양제도 제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필수 영양제, 즉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제고요. 별점으로 친다면 별 5개가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필수에 준하는 영양제.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임산부 영양제로 자료조사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양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점으로 치면 별 3개에서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선택 영양제. 즉 필요시 선택적으로 복용하시면 되는 영양제로 별 1개에서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경우 이 필수 영양제와 필수에 준하는 영양제만 섭취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선택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특정 영양 성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영양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영양제의 경우는 얼마나 필수냐? 나라에서 소득 재산 관계없이 공짜로 나눠줄 정도의 필수템입니다. 바로 엽산과 철분입니다. 다른 영양제 다 안 드셔도 이 2가지만큼은 꼭 드셔야 하는데요. 먼저 엽산에 대해서 복용 이유, 복용 시기, 복용량, 특이사항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복용 이유 말씀드리면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을 예방하고 임신성 고혈압 등 산모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신경관 결손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절반 이상이 엽산 부족으로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엽산의 복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용 시기로는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후 14주까지 복용하시면 되는데 임신 전 기간 복용하면 좋다는 자료들도 많아서 저의 경우도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전 기간 복용했었어요. 복용량과 관련해서는 자료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6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권하시더라고요. 과거 신경관 결손증 아기를 임신한 경험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 당뇨 등의 경우는 4에서 5mg의 고용량을 복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서 복용량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엽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활성엽산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엽산은 천연엽산, 합성엽산, 이 활성엽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천연엽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과 같이 흡수율이 매우 낮은 형태의 엽산이고요.
합성엽산은 임산부들이 일반적으로 복용하시는 엽산으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엽산인 폴산정 또한 이 합성엽산입니다. 이 합성엽산의 경우는 여러 대사 과정을 거쳐서 활성형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유전적으로 이 대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 대사하지 못한 엽산이 체내에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엽산이 바로 이 활성엽산입니다. 사실 활성엽산을 꼭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러 연구에서 천연엽산이나 합성엽산보다 이 활성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도 더 높고 즉각적인 생체 이용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활성엽산을 복용을 했었고요. 활성엽산이 합성엽산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기는 하지만 차라리 다른 영양제를 하나 덜 먹더라도 이 엽산이 임산부의 필수 영양제인 만큼 꼭 흡수가 좋은 형태로 복용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엽산을 구매하시기 전이라면 이 활성엽산 구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철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용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이 어려워서 조산,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는 필수로 복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복용 시기로는 보통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복용을 하게 되는데 임신 초기부터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이 철분이 변비와 위장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임신 중기부터 섭취를 권합니다. 복용량은 하루 30mg 정도 복용하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태아 또는 철결핍성 빈혈 임산부의 경우 60에서 100mg 정도를 복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칼슘과 철분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과 유제품과 최소 2시간 이상의 텀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철분제로 인해 많은 임산부분들이 심한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용량을 조절하거나 또 액상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철분 주사로 바꾸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안 먹으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영양제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타민 D입니다. 복용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태아의 근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과 같은 산모합병증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는 보고가 많은 만큼 매일 30분 정도의 햇빛 샤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타민 D는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용 시기로는 임신 준비부터 임신 전 기간에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복용량과 관련해서는 자료들마다 1000IU를 복용하라는 자료도 있고 2000IU를 먹으라는 자료도 있고 또 심지어는 4000IU의 고용량을 복용하라는 자료도 있는데요. 사실 일률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비타민 D 용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필요 복용량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산부인과 피검사를 통해서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하여서 이 복용량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1000에서 2000IU 정도 사이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심한 비타민 D 결핍 상태의 임산부분들은 4000IU 이상의 고함량을 단기간 복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당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수준이어서 1000IU 정도 복용했던 기억이 있네요. 비타민 D는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과해도 체내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고함량의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액상 형태든 알약 형태든 흡수율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메가3입니다. 복용 이유로는 임산부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 이 자궁수축과 조산을 예방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3의 그 DH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이 태아의 뇌발달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권하시는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용 시기로는 임신 12주부터 36주까지 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오메가3에 있는 EPA 성분이 지혈 억제 기능이 있어서 임신 막달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고함량의 오메가3가 아니고서야 출혈 작용이 크진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막달 검사쯤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막달 오메가3 복용 여부에 대해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용량은 하루에 500에서 1000mg 내외로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검색 엔진에 임산부 오메가3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 부분 식물성 오메가3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조사한 게 정말 많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메가3를 어떻게 정제하고 추출했는지, 순도는 어떻게 되는지, 원료는 얼마나 좋은지, 또 가성비는 얼마나 좋은지 등을 따져서 양질의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 약사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동물성 오메가3 제품을 복용했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균입니다. 복용 이유 말씀드리면 임산부의 세균성 질증, 여러 감염성 질환, 임신성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아기의 면역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토피 발병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용 시기로는 임신 준비부터 임신 전 기간에 복용할 수 있고요. 복용량으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을 그 권장 복용량에 맞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유산균은 기상 직후 또는 자기 전과 같은 이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종합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신 중에는 입덧이나 몸의 피로감 때문에 양질의 음식을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임산부 종합영양제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엽산의 기능이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합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산부 종합영양제는 말 그대로 임산부를 타겟으로 만든 영양제다 보니까 임신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성분과 그에 맞는 용량이 아주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가이드에 따라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통 임산부 종합영양제에 엽산이나 철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이 성분 용량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으로 복용하시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나열만 해드리자면 이노시톨, 코엔자임 Q10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L-카르니틴, 아르기닌, 비타민 E, 칼슘 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양제들은 모두 섭취하지는 않았지만 난임부부라든가 아니면 좀 더 영양제를 통해서 여러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또는 추가로 더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산부가 어떤 영양제를 복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어떤 영양제는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타민 A 성분입니다. 비타민 A는 발달, 생식, 면역 등에 도움을 주고 신체 조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만 임산부가 비타민 A를 과량 섭취할 때 태아의 안면이나 구개기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태아기형이라는 게 매우 치명적이다 보니까 아예 비타민 A를 섭취하지 않으시려는 임산부분들도 계신데요. 임산부가 비타민 A에 결핍될 경우 산모 빈혈이나 조산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아예 섭취를 피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과복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비타민 A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00 IU로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복용하시는 모든 영양제의 성분 용량을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영양제뿐만 아니라 여드름약, 치질 연고, 습진 연고, 눈 영양제 등에도 비타민 A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루테인 성분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이후 생산된 루테인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 문구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식약처의 최고 수준의 주의사항 문구라고 합니다. 임산부의 루테인 복용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하시던 루테인은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신 준비에 관한 영상에서 임산부에게 있어서 과유불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실 영양제에서도 과유불급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온갖 종류의 영양제를 찾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수 영양제나 필수에 준하는 영양제 정도는 드셔야겠지만 그 외에 선택적인 영양제는 하나하나 다 챙겨 드신다기보다는 차라리 양질의 음식물을 잘 섭취하는 것이 태아에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산부는 특히나 영양제 용량이 과해지지 않도록 적정량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임신 전에는 고함량의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복용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임신을 시도하면서부터는 고함량 복용을 중단하고 임산부 영양제로 전부 바꿨거든요. 혹시 임산부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재생을 잠깐 멈추시고 복용하고 계신 영양제를 다 꺼내서 뒷면 성분 표시를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용량이 과하지는 않는지 또는 반대로 부족하진 않는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임신 당시에 어떤 영양제를 복용했는지 또는 어떤 영양제를 추천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고정 댓글에 제품 추천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임산부들마다 필요한 함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함량으로 제품을 고른 거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양제를 고르실 때 제가 추천드린 영양제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임산부에 먹는 것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조사도 정말 꼼꼼히 하고 2번이고 3번이고 검토하느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양질의 내용을 컴팩트 있게 좀 전달드리면 좋은데 제가 말솜씨가 부족해서 오늘 영상도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부디 여러분들의 똑똑하고 건강한 임신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